네, 이어서 바이러스 질병과 HDL의 변화 두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리더 제9화입니다. 여기 표지에 보이는 요 그림은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SBS 스페셜 팀과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찍을 때, HDL에 대한 이제 내용을 찍을 때,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 포스닥 연구원을 하시던 미스 코리아 출신의 이 금나나 씨와 같이 이제 제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 연구실에서 실험을 배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시 미스 코리아의 아주 이 우수한 재원답게 아주 실험도 아주 빨리 잘 배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8회에서 제가 같이 이제 영남대 캠퍼스를 거닐 때 키가 작아 보이는 이유가 제가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안 믿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운동장에서 같이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키가 똑같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바이러스들의 큰 대분류가 분이아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죠. 이런 분이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들은 첫 번째로 크림 콩고 출혈열이 있습니다. 크림 전쟁, 1844년에 있었던 이 크림 전쟁, 나이팅게일이 이 전쟁에서 이제 나타나죠. 이 러시아 군인들에게서 첫 보고가 됐고요.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가 매개가 됐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아마 이게 최초의 이 분이아 바이러스 질병으로 알려지게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바호 계질 1993년에 있었던 이제 발생했던 거고요. 북남미 대륙에 이제 급격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출혈열로도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급성 심폐 괴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이제 아시아 쪽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신증후군 출혈열이 있습니다. 한탄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고요. 등줄지의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한 매년 한 15만 명 정도가 이제 발병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한 300에서 400명 정도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그것만 중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신증후군 출혈열도 오래전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3군 전염병이죠. 앞에 두 가지는 1군 1급 이제 감염병이고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한국전쟁 당시에 주한미군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이런 출혈성 괴질을 이제 발열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같은 한타 바이러스의 질병이라도 이런 대륙에 따라서 엄청난 치사율이나 양상이 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요. 이런 한타 바이러스의 심폐 계질이 이렇게 미국과 그 다음에 남미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치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40에서 50%까지 올라가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인디안들이 이제 주로 사망자가 생기니까 인디안과 미국 백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유발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퍼뜨렸다는 둥 이런 이제 괴담이 이제까지 생겨날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요. 주로 이게 러시아에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크림 전쟁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많은 것들을 보면 주로 이 양상이 이제 신증후군 출혈로 나타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로. 그렇게 해서 치사율이 한 1에서 한 12%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북남미 대륙에 있는 심폐계질보다는 조금 치사율은 낮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이죠. 우리나라는 요게 이제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한탄 바이러스나 혹은 한타 바이러스는 이 주로 덜지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덜지의 배설물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진드기나 응애에 의해서
여기 이제 이 진드기나 응애가 들쥐를 이제 물고 다시 또 사람을 물면 이 바이러스가 한탄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부나 군인들이 이 들판에서 혹은 이제 노출이 될 때 이런 분변의 배설물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진드기나 응애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물론 뭐죠, 등산이나 혹은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노출이 안 되도록 조심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런 신증후군 출혈열의 임상 양상 특징을 보면요, 무증상도 있지만 다양한 이제 증상을 보입니다. 3대 주요 소견으로는 발열과 출혈과 신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5단계로 나누는데 주로 발열기부터 저혈압, 핍뇨기, 인뇨기, 회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단계가 아마 핍뇨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완전히 이제 많이 손상이 돼서 오줌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뇨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폐부종까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질병은 특이하게도 코로나든 이런 한탄 바이러스든 신장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폐에 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이 핍뇨기 때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넘기고 이제 바이러스를 이기면 다시 이제 신장 기능이 회복이 돼서 인뇨기가 이제 오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요. 이기지 못하면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관리법은 유행지역이나 유행기간에는 이런 산이나 풀밭에 가는 거를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늦가을과 늦봄이 이제 건조기 때 이런 이제 좀 더 잔디 위에는 눕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들쥐의 배설물, 그리고 제가 아까 진드기, 응애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가급적 긴 옷을 입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제 피부의 노출을 적게 하고요. 다녀온 뒤에는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예방관리법을 잘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들의 혈청을 분석해서 논문으로 게재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경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이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들의 혈청을 당시 이제 이 김영옥 선생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제공을 받아서 이제 논문을 각각 2회에 걸쳐서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둘 다 이제 HDL의 기능이 굉장히 감소하고 입자 크기도 줄어들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단계가 이 핍뇨기, 이제 올리규릭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핍뇨기와 이분들이 다행히 이제 바이러스를 이기고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이 혈청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논문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아주 급감했고요. 그 다음에 혈액에 있는 HDL도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중성지방은 굉장히 늘어났죠. 흔히 중성지방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건 감염, 염증과 연관이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크레아티닌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마비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산도 아주 급증했다가 핍뇨기 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감소하고 혈액에 있는 HDL이 감소하는 것이 잘 일치한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밝혔고요. 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6분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뇨기 때 살펴보니까 여기 총 콜레스테롤이 아주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HDL도 아주 급격히 이 핍뇨기 때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성지방은 핍뇨기 때 아주 급증하죠. 4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회복기 때 다시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받은 샘플이 처음에 원래 핍묘기 때 샘플이 그 8분이었는데 이제 2분은 사망하시고 이제 이 6분만 다시 이제 회복하셨기 때문에 제가 6대 6의 그 시료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장 기능과 관련된 걸 살펴보면요. 혈액의 요소가 굉장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BUN, 이 질소죠. 이 질소 요소가 굉장히 이제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리루빈도 빌리루빈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은 이 요산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핍묘기 때 이 신증후군 출혈열이 있는 분들의 혈청을 분석해 보면 그 중요한 특징은 그 혈액 내에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질들이 아주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핍묘기가 이제 이 올리규릭이죠. 여기에 이 아주 진한 밴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복기가 되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혈청 아밀로이드 A는 원래 어떤 단백질이냐 하면 평소에는 우리 혈액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증이 증가되면 따라서 동반 증가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밀로이드가 HDL 안에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A4A1을 몰아내고 자기가 HDL을 차지하죠. 그래서 HDL이 기능을 아주 방해합니다. 그래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가 있는 분들이 이제 악화가 되면 이 혈청 아밀로이드 A가 따라서 동반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HDL의 항염증 효과가 A4A1이 들어있을 때, 즉 HDL 내에 A4A1이 있으면 이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식 세포가 이런 염증을 억제해서 이런 소위 염증 활성 사이토카인들을 억제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이 HDL 자리에 HDL에 A4ion이 빠져나가고 세럼 아밀로이드 A, 즉 혈청 아밀로이드 A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세포가 내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것처럼 이 HDL에도 이 A4A1이 빠져나가고 주인이 나가고 이제 객이 들어와서 이 아밀로이드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염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HDL은 좋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나쁜 기능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HDL에도 품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좋은 품질, 염증을 억제하는 단백질 HDL이 있는가 하면 아밀로이드가 들어온 HDL은 이제 그런 염증을 억제하지 못하는 나쁜 HDL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나쁜 HDL이 되면 핍묘기 때의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 HDL을 찍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입자의 수도 감소해 있고요. 그 다음 입자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입자가 크죠. 그래서 HDL에 뭔가 심각한 변형, 손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다시 이제 바이러스를 이기고 회복을 하면 다시 정상적인 모양으로 이제 HDL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회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조금보다는 작지만 자신이 원래 핍묘기였던 며칠 전보다는 훨씬 더 큰 HDL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이 HDL의 기능과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좋고 또한 그것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손상당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기면 다시 HDL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에서는 우리가 HDL이 작아졌다는 걸 이제 현장으로 관찰을 했는데, 그럼 A4A1은 핍묘기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4A1의 핍묘기는 굉장히 이 양이 감소해 있다가 회복하면 이렇게 두껍게 A4A1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L의 크기도 다시
증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A4C3는 이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하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염증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핍뇨기 때 이렇게 많은 이 A4C3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기가 되면, 즉 바이러스를 이기고 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HDL의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핍뇨기 때 이 A4C3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A4A1은 감소하고요. 그 혈중 아밀로이드 A는 늘어나고요. 그런데 바이러스를 이기고 회복하면 다시 A4A1 늘어나고 A4C3는 사라지고 HDL의 기능은 다시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황산화 효소들은 당연히 이를 회복기 때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감염과 HDL의 변화가 기능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같은 결과입니다. 핍뇨기 때 이런 핍뇨기 때 HDL이 굉장히 흐릿하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밑으로 낮게 움직이고 있다가 회복하면 아주 이 단백질들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다 위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HDL의 크기가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역시 HDL 두 종류가 있는데 HDL2와 HDL3 둘 다 모두에서 회복하면 HDL의 크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밴드가 선명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뇨기 때 HDL이 감소했고 크기도 줄어들었고요. 밴드도 흐릿해지고, 근데 회복하면 HDL의 크기도 증가하고 밴드도 선명해지고 양도 많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핍뇨기 때입니다. 이렇게 HDL 입자수가 부족한데 이제 회복하게 되면 이렇게 HDL 입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크기도 증가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저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다른 연구자들도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동물, 돼지 아프리카 열병 콜레라에서 이 감염이 됐을 때, 이것도 역시 바이러스입니다만은 A4A1이 아주 면역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4A1의 농도가 이런 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이제 여기에 A4A1이 아주 급속히 감소한다는 것을 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 A4A1이 이런 감염에 저항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돼지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것은 양돈 농가에게도 아주 치명적이지만 국가 산업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이러한 주로 산업적인 이 양돈 혹은 소 이런 축산 이런 것들에게도 이러한 바이러스 질병은 아주 심각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에 HDL, 동물의 HDL, A4A1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급성 감염 시에 HDL이 아주 급감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0만 명을 분석한 연구는 이런 감염 질병의 위험과 HDL의 농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HDL의 농도가 50에서 70mg,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에서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낮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L이 요 정도 50에서 70 사이가 가장 감염병이 낮았다는 것이고요. 이와 유사하게 일치하게 A4A1, HDL을 구성하는 주된 단백질이죠. 이것도 역시 요 정도 농도에서 한 100, 한 20, 30 정도부터 한 200 가까이까지가 아주 좋은 이 감염에 억제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정상적인 HDL 농도 50에서 70 이 사이를 유지하면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최저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감염,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혹은 원충류든 이 모든 감염에서 HDL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신종플루나 신증후군 출혈열이나 혹은 코로나이든 전부 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염증이 이러한 HDL과 A4A1의 감소와 연관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감염이 되면 염증이 증가하고 그러면 HDL의 아밀로이드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은 신장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역시 ACE2라는 수용체를 통해 침입하고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혈압 조절 기능을 혼란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증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HDL이 높으면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는 능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2015년도에도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 HDL이 어떻게 다양한 감염을 억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HDL이 이런 그 세균의 감염 혹은 이런 그 기생충의 감염, 기생충은 지금 영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패러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다양한 이제 기생충들의 감염, 그 다음에 이런 그 바이러스의 감염에 HDL이 어떻게 억제하는가? 특히 이제 세균의 경우에는 이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LPS라고 부르는데요. 이 LPS 때문에 폐혈증도 일어나고 온갖 이제 그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 LPS를 중화시키고 제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폐혈증을 예방해주는 이제 억제해주는 능력이 있고요. 이런 그 기생충들은 이런 A4A1이 이런 그 편모충이나 이런 그 기생충들의 그 번식을 억제하고 제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모충들을 죽이죠. 그래서 그 라이소조움을 부풀게 해서 그 이제 그 기생충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의 수용체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수용체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수용체 이런 침입을 확산하는 걸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균, 그 다음에 기생충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그 감염 억제 효과를 HDL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평소에 HDL을 농도를 높이고 또 그 기능을 좋게 한다면 그 이런 그 HDL의 감염으로부터 많이 그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감염이 억제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